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제 유가가 갑자기 10% 넘게 빠졌다더라. 코스피가 하루에 6%씩 오르락내리락 한다더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아침마다 스마트폰 켜는 게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트럼프가 간밤에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따라 내 계좌 잔고가 전혀 다른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열리는 시간과 닫히는 시간을 계산해서 나온다는 분석이 월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메시지가 국가 안보의 영역이 아니라 주가와 유가를 조정하는 흥정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해요. 2026년 초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군사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유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위협과 중동 지역 내 대리 세력 지원 문제였어요. 이 전쟁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고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 석유의 고속도로예요.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도 대부분 여기를 거쳐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막힐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고 선박들한테 통행세를 요구하거나 아예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그러면 물류비가 오르고, 치킨집 사장님은 닭 납품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치킨 한 마리 값이 3만 원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총 한 발 쏘지 않아도 중동 전쟁의 불똥이 우리 밥상까지 피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국제 유가가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WTI도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치솟는 상황이 됐어요. 코스피도 전쟁 발발 직후 하루 만에 7%가 넘게 급락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2025년 관세 전쟁으로 한번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 또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롤러코스터의 운전기사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날짜별로 하나씩 추적해보면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3월 9일 뉴욕 증시가 열린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대체로 끝난 것 같다. 사실상 매우 완결적인 상황이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약세를 보이던 뉴욕 세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고 국제유가는 아래로 꺾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장이 닫힌 뒤 공화당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충분히 이기지는 못했다.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예요. 낮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한 투자자들이 잠든 사이 대통령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3월 21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란에게 48시간 안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에너지 거점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시장은 공포에 떨었고 월요일 개장 직후 코스피는 6% 넘게 폭락했어요. 이날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냐면 5,000포인트대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 3월 23일, 이번엔 뉴욕 주식시장이 열리기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이란과 지난 이틀간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이란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 이 발표 이후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고 WTI 국제유가는 무려 14% 넘게 급락했어요. 코스피도 개장 초에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이 패턴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정적인 강경 메시지는 장이 닫혀있는 토요일 밤이나 장 마감 이후에 나오고, 긍정적인 평화 메시지는 개장 전이나 장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요. 3월 9일, 10일, 19일, 20일,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인사들이 유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뒤 약 1시간 이내에 유가가 최대 9% 이상 하락하는 단기 가격 억제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패턴일까요? 미국 CNN도 시기가 의심스러운 트럼프의 이란 발표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의 전시적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빌미로 시장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발표 시점을 앞두고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분석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공보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 뿐 시장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월가에 다시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타코입니다. 타코 먹는 그 타코가 아니라 영어 약어로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직역하면 트럼프는 항상 겁쟁이처럼 물러선다는 뜻이에요.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강경 노선에서 한 발 빼고 타협점을 찾는다는 패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2025년 관세전쟁 때도 한번 떴어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졌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시장까지 흔들리기 시작하자 슬그머니 90일 유예를 선언하면서 역시 타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패턴이 지금 중동전쟁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타코 이론을 믿고 행동하면 될까요?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타코를 너무 믿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어차피 트럼프가 물러설 거야. 지금 폭락 타이밍에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진짜로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140달러까지 가버리면 빚내서 산 주식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액이 코스피 코스닥 합산 32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빚내서 주식 사는 금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클수록 한탄을 노리는 사람도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장세일수록 섣불리 베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더 큰 그림에서 바라봐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메시지는 중동 문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강요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그의 전략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잇따라 거절하자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NATO 동맹국들로부터 중동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건 NATO에 대한 테스트라고 규정했어요.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등이 군함 파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거나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SNS에 방금 대통령과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지원을 꺼리는 문제를 대화했다.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적었어요. 그 화가 어느 수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데 정작 위기 때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나라들을 앞으로 기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향후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관세 정책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처지일까요? 한국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호위 요청을 할 때 한국과 일본, 독일을 직접 거명했어요.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동산이고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을 분석했더니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환율이 더 크게 요동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용 군수물자를 중동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요.
이 발언은 사실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을 향한 압박이기도 해요. 독일이 호르무즈 지원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네가 우크라이나를 더 중요시하면 거기에 쓰던 미국 지원도 빼오겠다는 협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연결되면 그림이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지렛대로 삼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을 압박해서 핵 포기와 호르무즈 재개방이라는 빅딜을 끌어내는 것,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와 군사 기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유가와 주가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국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 직장인 투자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트럼프의 발언에 매번 반응하면서 거래하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뉴스 한 줄에 사고 파는 건 카지노에서 룰렛 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강대 허준영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도 이제는 그 패턴의 귀결이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이 가능하다면서도 동일한 패턴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패턴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너지 관련 자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지금 유가 변동성이 정상적인 수요 공급 논리가 아닌 트럼프의 입에 의해 단기로 조정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요. FT가 지적했듯이 이 구두 개입은 물리적 공급 부족이 실제로 발생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호르무즈가 실제로 막히거나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가 대규모로 파괴되면 말 한마디로 유가를 내리누를 수 없어요.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율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특히 달러 자산을 보유하시거나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국 중 가장 변동성이 컸다는 한국은행 분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기 때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면서 원화가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9,792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동맹국 관계 균열이라는 뉴스도 중장기적으로 주목하셔야 해요. NATO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 응답자의 57%가 트럼프의 미국보다 중국을 더 의존할 만하다고 했고 독일에서도 40%대 24%로 중국이 앞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이 아니에요. 서방 동맹 체제가 흔들리면 달러 패권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예요. 2025년에는 관세 전쟁으로, 2026년에는 중동 전쟁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이 그 자체로 새로운 정상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국제 유가 움직임,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건 트럼프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트럼프가 전쟁 메시지를 협상의 도구로, 나아가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란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동맹국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유가가 진짜 폭등 구간에 들어설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런 시장에서 헤드라인 하나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다간 내 소중한 자산이 트럼프 발언의 실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되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세상이 복잡할수록 이런 경제 이야기 더 자주 들고 올게요.